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빈살만 형님이 뭐 손을 안 대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한번 나눴었죠. 네. 이게 참 우리 현실이에요. 나이 어린데 우리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 현실. 네, 아직 40이 안 되셨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형님이시죠. 덩치도 뭐 거의 제 2배나 되고 덩치도 너무 커가지고 웃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조금 덩치가 너무 큰데 온화하게 이래 웃으시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하는데 아무튼 빈살만 형님께서 PIF를 통해서 이 PIF라는 것은 사우디의 국부 펀드 중에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서 PIF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그죠? 그리고 PIF인데 여기에서 카카오 엔터와 같은 우리나라 이제 엔터 관련주에 8천억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 엔터 관련주들한테는 뭔가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국부 펀드에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그래서 이제 시간에 관련된 뭐 움직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뭐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들도 그렇고 SMCNC, 뭐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이런 약간의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시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더라라는 거. 그러면 오늘 뭐 아침에 장 초반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반영이 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 월요일날 아마 그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뉴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중국 OTT에서 홍상수 감독님의 우리는 처음 들어본 강변 모텔도 아닌 호텔. 근데 이 영화를 상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좀 약간 한한령이 풀리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언급을 한 거죠. 우리가 한 거다. 와, 예. 이거는 그냥 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상회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잘 했고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튼 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이렇게 또 하시니까 그러면 양국 정부 간에 뭔가 진짜 맞다면 이런 이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더 이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엔터업계 내에서는 앞에 보였던 그 빈살만의 PIF 국부펀드의 자금 투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엔터업계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 한류에 대한 부활 기대감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쇼박스 같은 종목들 아시죠? 쇼박스 그다음에 뭐 뉴 NEW입니다. 영어로 NEW 이런 종목들이 거의 10%씩 시간의 단일가에는 상한가가 10%거든요. 그래서 거의 10%까지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최근에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잠깐 체크했었던 뭐 A스토리라든지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도 어제 시간에 의해서 강했고요. 자, 그러면 뭐 요렇게 우리가 요즘 워낙 ETF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 ETF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엔터 관련된 쪽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사실 어떤 종목들을 선택할지 참 초보자 입장에서는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ETF가 있고 특히나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저도 지금 금토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목요일도 기다려지는데 사실 그 목요일 이후에 금토일에 이 4, 5, 6회가 훨씬 지금 기다려지거든요. 저 막내 아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청률이 1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더 이게 치고 나갈 건지 왜냐하면 레몬레인이 안 꺾이더라고요. 그러게 네. 보통 그 자리가 8자리인데. 네, 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도 사실 우리 가족분들한테 한 20% 첫날 올랐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게 아니고 국내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기관 투자가들이 다 파니까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게 어제 6%인가 5% 추가적으로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4회, 5회, 6회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주에 그 기대감으로 먼저 샀다가 그 시청률이 나오는 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 힘을 봤을 때. 아무튼 그 관련 종목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내가 레몽네이는 직접 못 사지만 그죠? 레몽레인을 사고 싶은데 요거 하나 사는 건 불안해. 그러면 레몽레인도 2% 들어가 있는 ETF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웹툰 앤 드라마, 이 코덱스라는 것은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드는 ETF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왜 FN이 들어가 있냐 하면요.
우리 FN 가이드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막 데이터들 넣어주는 쪽, 한국의 블룸버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FN 가이드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 통계 데이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지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가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드라마 ETF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 한한령이 좀 풀리고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아서 드라마 관련주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 하면 이 ETF를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절대적인 비중이 스튜디오 드래곤 15%, CJ ENM이 15%, 그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에요. 그죠? 이 두 종목이 합해서 거의 9%, 30% 가깝게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도 요 두 종목이 뭐 최근에 연초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뭔가 이슈로 얘네들이 빠져버리면 이 ETF, 전체 ETF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중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이 ETF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ETF, 요 두 종목이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보시면 뭐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보시면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 7,000원 정도 수준에서 4,0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은 사실 뭐 직접적인 투자보다 우리 직장인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퇴직연금 직접 제가 ETF로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일부 정도 편입을 해서 한번 앞으로 이 부분들이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일부 뭐 투자해 보시는 정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보다는 직장인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정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ETF라고 있어요. 타이거에. 근데 거기에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뭐 증권사 ETF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보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 컨텐츠 ETF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 엔터주들 있잖아요. 하이브, YG, SM, JYP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많이 올라야지 미디어 컨텐츠 업종 전체 ETF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나는 엔터주가 많이 빠져서 뭐 엔터주 들어가 있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뭐 미디어 컨텐츠 ETF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면 걔네들은 없잖아요. 우리 엔터주들은. 그죠? 엔터주들을 빼고 나는 약간 웹툰이나 드라마 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ETF. 그래서 같은 컨텐츠 ETF라도 약간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서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급등해서 출발하면 또 그런 부분도 추격 매수는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들로 오히려 만약에 오늘 엄청 크게 급등을 해준다. 그러면 뭐 일부 좀 챙겨놓는 전략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중국 쪽으로 컨텐츠 수출이 앞으로 조금 나오는 관련주들은 또 눈여겨서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 말대로 진짜 한중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게 좀 앞으로 활발히 뭔가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럼 중국 쪽으로 뭔가 한 발이 걸쳐져 있거나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이제 주가의 탄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은 바로바로 저도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고정. 근데 저는 이 ETF 얘기 들으면서 K-팝, K-팝. 미국에 상장한 그 ETF가 떠올라서 그거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느낌상. 봤는데 네. 야, 많이 빠졌나요? 싸네. 아니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 거래량이. 미국에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소용이에요. 위험하겠어요. 이게. 미국-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팍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잘못 샀다가는 이거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할 것 같아. 하루 거래량이 몇천 주밖에 안 되니 이거.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BTS에는 열광을 하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왜 그렇죠? 아무튼 너무 소용해요. 네. 근데 우리가 ETF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ETF들에 대해서 뭐 간혹 이제 ETF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ETF는 사실 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ETF들은 그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LP라고 해서 그 증권사들에서 이제 유동성을 다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막 매집할 게 아니면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만한 부분들은 유동성 공급자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초가에 우리 그 시가에다가 막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초가에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거래되는 호가에서 제시를 하셔도 체결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기 그 K-팝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네네. SM 엔터테인먼트 9.86%, JYP 엔터 9.56%, 거의 카카오 걔네들이 9.5, 아프리카 6.53. 아 좋아 포트폴리오가. 근데 보유 주식수가 4,300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흥행 실패한 거죠 이게 만들어 놓고. 뭐 아직 이제 초기니까 초기니까? 우리 그 한류에 대해서 너무 우리 스스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BTS가 너무 싸게 샀어. 싸죠. 그리고 BTS가 지금 활동이 좀 주춤해져 버리니까 전반적으로 그 BTS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가 글로벌리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도 있고 스트레이키즈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직은. 네. 하여튼 이런 ETF 잘 찾으면 오히려 그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ETF가 싼 경우에는 또 그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는 개별 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섹터를 사자. 풀로 사는 게 드라마 제작사 작은 기업들은 좀 불안하시니까 그런 투자 처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삼성의 우리가 드디어 이제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믿어도 될지는 아직은 좀 더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나노도 얼마 전에 수율이 아직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나노에서 지금 거물급 기사는 또 자극적인 거물급의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거물급 고객을 확보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물급 고객들을 우리가 TSMC한테 다 뺏겨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애플을 포함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한테는 뭔가 기술을 노출할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물량을 좀 안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진짜 TSMC를 능가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다면 사실은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3나노, 4나노라고 하지만 TSMC가 만들어 놓은 반도체 칩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서 만들어 놓은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경쟁사한테 맡길 필요가 있냐 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TSMC한테 물량들이 많이 아직은 좀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서 어제 나온 뉴스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단독 보더라 물론 단독이었습니다. 네, 단독. 보니까 이 거물 고객이 누구냐 네. 보니까 퀄컴, 네. 스냅드래곤 8 3세대 물량 확보. 우리 루머에 진원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이거는 이게 단독 뉴스 어쨌든 뭐 나온 뉴스니까 저희가 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다 언론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뭐 지면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 IT 전문 트위터리안 오렉사다 이거 뭐라 그래 읽어야 돼. 여기에 그 트윗이 날라왔네요. 네. 그래서 요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시총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또 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의 큰 비중을 이끄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지금 22년도, 23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물급 고객들을 확보해서 실제 전망치의 바닥을 잡아주면 삼성전자 주가는 6만전자에서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매우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이 확 튀는 튈 것은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네. 이 비메모리에서의 네, 맞습니다. 이 움직임 네. 이거잖아요. 지금 메모리 쪽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 삼성전자 PBR 관계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경기 민감해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제조업 경기에 따라서. 근데 이 비메모리 쪽은 이러한 앞에 있는 거물급 고객들이 주문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주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하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고객들을 확보하면 이거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나노급이 점점 밑으로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결국 EUV 공정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극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회로를 이용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EUV 공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겠죠. 더 많은 EUV 사실 제가 알기로는 EUV 장비가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50대가 있다면 상당 부분이 지금 조금 약간
휴식 상태. 쉬고 있다. 안 놀리고 있고, 네, 좀 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놀고 있는 장비들이 꽤 있다.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네, 없다. 그런 상황이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고객들을 확보하면 이 노는 장비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돌아가겠죠. 앞으로 돌아갈 거죠. 돌아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EUV 관련된 뭐 펠리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토 레지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뉴스 플레이어를 단독 이후로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 이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요.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이걸 100% 믿기보다는 일단 뉴스로는 나온 거지만 네, 네, 확인이 좀 한국경제에서 필요한. 나왔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하되 계속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거물급 고객 확보 이런 단독 뉴스가 나왔고 또 후속 기사로 다른 그 인터넷 언론사에서 네. 그게 바로 퀄컴, 스냅드래곤, 뭐 A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어쨌든 우리 또 체크하고 또 네. 체크해야 되는 체크해보는 거 좀 더 필요한 거. 어쨌든 기대감은 좀 네, 있다. 살아있다는 네, 거. 삼성전자 그러면 요런 게 만약에 맞아간다면 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뭐 5만 전자 밑으로도 살짝 갔다 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한번 삼성전자 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시죠. EUV 관련한 업체들 뭐 그쵸? 여러 개 있죠. 네, 있죠. 뭐 네, SNS텍도 있고 동지세미캠도 네, 있고 뭐 영창케미칼, FST 뭐 이런 종목들이 다 EUV 관련주죠. 근데 앞으로 놀고 있던 장비들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걔네들이 그쪽 진짜 EUV 관련된 소재 부품을 개발을 같이 맞춰서 해준다면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또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네,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추적해봐야겠네요. 네. 뉴스를.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나온 뉴스는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뉴스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로 봤을 때는 신뢰도라든지 뭔가 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SDI와 GM 뭐 배터리 뭐 손잡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SDI 관련돼서는 우리가 제가 어제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좀 빠져주면 이번에 SDI를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번 좋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드릴 생각입니다라고 해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살짝 반등하다가 2%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좀 더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은 이게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잘 되고 있는 분위기는 제가 관련된 내용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파우치 쪽이 아니고요. 우리 파우치 지갑 아주 우리 납작하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라 각형과 원통형 쪽이 최근에 삼성 SDI가 잘 되는 쪽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런 쪽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쪽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조금 더 증설하는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비전 선포식과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 관계자들의 분위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삼성 SDI도 당연히 뭐 주가가 큰 형님이니까 좋겠지만 그 밑에 있는 우리 밸류체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상신 EDP라는 기업도 공부했었고 신흥 SEC라는 종목도 공부했었고 TCC 스틸도 했었고 그다음에 삼진 L&D라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그 밑에 있는 관련된 밸류체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항상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윤성 FMC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도 또 2차전지 관련주 새롭게 최근에 상장되는 기업들이니까 뭐 그런 기업들까지도 뭐 관심 종목에 같이 밑에 넣어놓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영향을 받는지는 계속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XR 저도 이거 참 기대감이 큰데 네. 내년 애플이 나왔을 때 과연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네. 최근에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나무가 기업 이름 좀 독특한 기업이죠. 나무가 어제 이제 뉴프렉스가 최근에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험 쪽에서 5일 연속으로 들어왔다가 처음으로 어제 사모펀드가 수급이 들어오니 나무가도 한번 볼만한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죠?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어제 충분히 좀 줬던 것 같은데 나무가는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는데 어쨌든 XR 시장이 꼽힌다라는 이야기는 무르익고 있는데 이 부분은 메타버스가 작년도 이맘때쯤은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지금 올해는 확 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XR 시장이 내년도 애플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조금씩 열린다면 결국 내년도 한 2분기 정도부터 해서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도 분명히 서서히 다가오는 쪽으로 이제 지난해에는 그냥 기대감뿐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 미래다, 다가올 미래다라는 것을. 그래서 장비주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게 선익 시스템, 여기 올레도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올레도스라는 걸로 공부한 것은 선익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때 공부했던 종목 하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PS 홀딩스라고 그죠? 이 종목도 관련해서 이 XR 기기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국책 과제를 지금 같이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오르다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있고 나무가 어제 공부했던 나무가 그다음에 뉴프렉스 그다음에 스코넥 같이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내년도에 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봐야 되겠죠. 근데 앞에 단에는 결국 하드웨어 관련 주부터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계속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그 아편이라고 표현했던 중국에서 뭔가 규제를 완화한 듯한 관영 매체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하나의 김경환 위원님이 또 이제 약간 그 코멘트를 내셨더라고요. 게임 산업의 규제를 마무리되고 육성을 위한 빌드업 중. 아, 참 표현이 어렵는데 빌드업. 우리 축구할 때 빌드업 막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문 내용은 요겁니다. 중국 게임 산업 연구원과 산업노조 발간한 내용을 보니까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문제 대부분이 해결됐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성년자분들이 지금 게임 PC방 가서 엄청나게 게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 이제 성장을 위한 뭔가 그림을 약간, 그리기 위한 뭔가, 밑작업.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중국 그 기관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니 해결됐다고 하니까 뭐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중국에서 게임 산업을 보는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뉴스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또 게임주들도 최근에 주가 많이 이제 빠졌다가 고개를 들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아마 투심을 바닥에서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작용을 계속 만들어 줄 것 같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